사탄탱고 2025 노벨 문학상 영상 줄거리. 저자 관점과 문체로 줄거리 요약.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원작의 분위기와 일치하도록 분석이나 해설 없이 소설가의 시점에서 본 순수한 줄거리 묘사입니다. 다만 장편 소설에다가 작가 특유의 너무 긴 산문체는 읽기 쉽게 나눴음을 알립니다. 잠깐 그래도 작가 소개는 한 줄 해야겠지요. 소설가 라즐로 크라스나호르카이는 1954년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헝가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극단적으로 긴 문장과 반복적 구조, 묵시적 세계관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소외, 부패, 절망, 인간 존재의 허물을 중심 주제로 다루며 독자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헝가리 사회주의 체제와 개인의 존재 사이에서 느낀 불안과 부조리, 역사적 상처를 작품 속에 담아 읽는 이로 하여금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즐로 크라스나호르카이의 문체와 주제는 독자에게 강렬한 몰입과 깊은 사유를 요구하며 현대 사회와 인간 심리를 동시에 성찰하게 합니다. 사탄탱고는 단순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넘어서 인간 존재와 권력, 절망과 희망의 반복적 구조를 탐구한 작품입니다. 이리미아스의 귀환과 사람들의 순환적 탱고는 인간이 겪는 고립과 의존,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사탄탱고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사탄탱고.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습기찬 공기가 허물어진 건물들의 틈새로 스며들며 진흙투성이 마을의 골목마다 썩은 냄새를 퍼뜨렸다. 들판 끝에선 쇠파리 떼가 웅웅거렸고 도랑은 넘쳐 흐르며 오래된 오물과 함께 부글거렸다. 몇 채 남지 않은 집들의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희미한 희망과 더 짙은 절망 사이를 오갔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농장 공동체의 잔재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여전히 국가 소유의 집단 농장이었지만 실상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다. 국가는 더 이상 이곳을 돌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떠나거나 술에 빠져 지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비와 썩어가는 흙,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뿐이었다. 마을 한가운데에 사는 푸타키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놀라 잠을 깬 그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냄새, 곰팡이와 낡은 담배, 썩은 흙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창밖에는 여전히 회색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입안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끝났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진흙을 밟는 발자국처럼 느리고 묵직했다. 푸타키는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다. 안개 너머 술집 쪽으로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얼른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길가의 진흙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발이 빠질 때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술집 문틈 사이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슈미트 부부와 몇몇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밤새 술을 마셨고 지금은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푸타키가 들어서자 슈미트가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렸다. 들었나? 그들이 돌아온대. 누가? 푸타키가 물었다. 이리미아시. 슈미트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대. 오늘 밤 안에 온다더군. 그 이름이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한때 그들은 모두 이리미아스를 따랐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말했고 거대한 공동체의 미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그가 사라진 뒤 남은 것은 폐허와 빛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돌아온다고 했다.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기 어렵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흥분이 피어올랐다. 그들이 꿈꾸던 변화 혹은 파멸의 전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시각 술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슈미트 부부의 집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리아 슈미트는 피로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남편 슈미트는 술에 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리미아스가 돌아온다지. 당신도 들었을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다. 그들 곁을 오가던 푸타키는 이 집의 귓속말을 엿들으며 자신만의 계산을 세웠다. 그는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슈미트와 마리아가 이리미아스가 남긴 돈을 나누어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
다시 불을 붙일 불씨가 될 것임을. 마을의 다른 쪽 끝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소녀 에스티케는 이 마을의 어둠을 가장 깊이 품은 존재였다. 그녀는 언니와 오빠에게 학대당했고 늘 혼자였다. 그녀는 세상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대신 허공과 대화했다. 어떤 날에는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녀는 어쩐지 마을이 곧 끝날 것임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오빠가 자는 동안 몰래 집을 나와 버려진 헛간에 숨어 있었고 그곳에서 흙을 쥐며 속삭였다. 곧 그들이 오겠지. 그럼 모든 게 멈출 거야. 비가 멎을 기미가 없던 그날 저녁 술집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남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리미아스가 돌아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군가 그를 마을 근처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가 말을 타고 다가오며 곁에는 피에트리나라는 사내가 동행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는 더 생생해졌다. 그가 우리를 구하러 온다. 아니,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거야. 국가의 첩자래. 신의 사자래. 말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어떤 믿음을 세워갔다. 그들이 모여있는 동안 술집 밖에는 이미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었다. 빗속을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 말없이 그러나 확고하게.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오래된 외투를 걸치고 눈빛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가 바로 이리미아스였다. 그의 곁에는 말수가 거의 없는 사내 피에트리나가 있었다. 그들은 잠시 멈춰 마을을 바라보았다. 비와 안개 속에서 폐허처럼 드러난 집들이 마치 무덤 같았다. 이리미아스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 그들은 천천히 술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안에 소란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비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리미아스. 푸타키가 낮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약속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의 손짓 하나에 숨을 고르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이리미아스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의도한 바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술집의 창문이 덜컥거렸고 비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람들은 어느새 술과 희망과 공포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리미아스의 귀환은 끝나버린 세상의 잔해 속에서 또 한 번의 탱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진흙 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춤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아침에도 그치지 않았다. 마을은 여전히 진흙 속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새벽의 냄새를 견디며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전날 밤 술집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이곳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흙을 밟는 발자국마다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불안과 희망 혹은 미묘한 복종의 기운이었다. 푸타키는 새벽녘에 창문을 열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어떤 질서가 보였다. 이리미아스의 이름 하나가 마을의 혼란을 정리한 듯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귀환이 그들을 묶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겠군. 그 시각 술집에는 이미 몇몇이 모여 있었다. 슈미트 부부, 할멈, 할아범, 그리고 푸타키. 모두가 어젯밤의 여운에서 깨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누군가 입을 열었다. 그가 뭐라고 했지? 우리를 모으겠다고 했어. 다시 함께 살자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 대화는 마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리미아스는 전날 밤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약속처럼 들렸다. 그가 다시 자신들을 이끌 것이라는 예감이 모두의 마음속에 번지고 있었다. 푸타키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돌아온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나? 무슨 뜻이지? 슈미트가 물었다. 그를 따라야지.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이내 고개들이 천천히 끄덕여졌다. 그들이 따라야 할 이유는 단순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희망도 일자리도 도망칠 길도 없었다. 그저 이리미아스의 귀환이 모든 것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뿐이었다. 마을의 한켠 아이들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오빠는 술에 절어 누워 있었고 어린 소녀 에스티케는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울지 않았다. 단지 창밖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기다렸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듯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끝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 냄새, 말투,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거짓된 희망. 그것들은 모두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보였다. 오빠가 깨어나 욕설을 퍼붓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의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있었다. 그녀는 그 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먼저 가는구나. 나도 곧 따라갈게.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진흙은 발밑에서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을 끝에 버려진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그녀의 은신처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녀는 흙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그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리미아스 아저씨가 돌아왔대. 그럼 다 끝난 거야. 잠시 후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가져온 약병을 꺼냈다. 누군가 버린 약이었다. 그녀는 그걸 입안에 털어넣고 흙냄새와 함께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을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오후 푸타키는 술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헛강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몸이 누워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에스티케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는 서둘러 술집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렀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헛간 앞에 모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슈미트는 눈을 감았다. 그 불쌍한 애가.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푸타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리미아스를 떠올렸다. 그가 돌아온 날 아이가 죽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그는 이리미아스를 찾아갔다. 이리미아스는 그때 마을 밖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피에트리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계산하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푸타키였다. 무슨 일인가? 아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리미아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푸타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스티케라는 아이입니다. 이리미아스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건 나쁜 징조로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담배를 비벼 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네. 그는 피에트리나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그날 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술집으로 불러 모았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우리는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이미 썩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갑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이상한 열기가 돌았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미아스가 그들을 이끌기로 했다. 그 순간 푸타키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떤 냉혹한 계산을 읽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지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다. 술집의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며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이라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다. 아이의 시신은 작은 천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 비는 마치 하늘이 그들의 거짓된 희망을 씻어내려는 듯 밤새 내리고 또 내렸다. 새벽이 오기 전 마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진흙은 발목을 삼킬 듯 질퍽거렸다. 사람들은 짐을 꾸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확실히 믿고 있진 않았지만 이리미아스가 말한 새로운 삶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희망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푸타키는 집 문을 잠그며 한 번 더 마을을 돌아보았다. 버려진 헛간, 물에 잠긴 밭,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흔적.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 이리미아스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말은 주문처럼 그를 이끌었다. 이리미아스는 사람들을 모아 서쪽 길로 향했다. 피에트리나가 선두에 섰고 슈미트 부부와 몇몇 남자들이 뒤따랐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가방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술 한 병 정도였다. 그들은 진흙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마을이 뒤로 멀어질수록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이리미아스는 말없이 걸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피에트리나는 묵묵히 그를 따랐다. 잠시 후 슈미트가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리미아스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곧 도착할 거야.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들은 어떤 지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피곤한 몸을 일으키게 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걷게 했다. 그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창고 하나가 있었고 낯선 남자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이리미아스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리미아스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여기서 하룻밤 묵게 해주게. 사람들은 그곳에서 쉴 수 있다는 말에 안도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말리고 불을 피웠다. 그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을 때 이리미아스는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구원이 될지도 모르지. 피에트리나가 그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계획은 그대로 진행합니까? 물론이지. 이리미아스는 담배를 꺼내며 대답했다. 내일 그들을 도시로 데려갈 거야.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그들이 우리가 신고할 대상이란 걸 모를 겁니다. 몰라야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푸타키만은 깨어 있었다. 그는 불빛에 비친 이리미아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푸타키는 그의 말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약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절망을 이용하는 것인지. 이리미아스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푸타키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나, 푸타키? 그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새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려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해.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지만 푸타키는 그 안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공기에는 이상하게도 맑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쪽 들판을 지나 오래된 수도원 폐허를 향해 걸었다. 이리미아스는 그곳을 새로운 거처라고 불렀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회색빛 돌담, 부서진 종탑, 그리고 잡초로 덮인 마당.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리미아스는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시작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누어주고 각자 머물 곳을 지정했다. 이곳에서 다시 농장을 일구고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내가 모든 걸 계획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말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현실을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된 수도원의 잔해 속에서 잠을 청했다. 비는 잠시 멈췄고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어떤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시각 이리미아스는 피에트리나와 함께 수도원의 뒷방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2개의 장과 한 장의 종이 그리고 작은 봉투가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슈미트가 숨겨둔 돈이 들어 있었다. 이리미아스는 그것을 손끝으로 굴리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피에트리나가 물었다. 그들은 내일 아침 각자의 일을 시작하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을 도시로 데리고 가서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말할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보고를 올리지. 보고라면 정부 기관에 이곳의 불법 거주자 명단과 현황을. 그 대가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거야. 그는 잔을 들어 마셨다. 이제 일도 거의 끝났지.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 주지 않아. 나는 다만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공했을 뿐이야. 그의 웃음은 조용하고 차가웠다. 이리미아스는 다음날 새벽 사람들을 깨워 말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잠시 도시로 가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올 것이다. 여러분은 이곳을 정리하고 준비하라. 곧 돌아오겠다. 그의 목소리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푸타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이 맡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지켜. 푸타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이리미아스와 피에트리나는 그렇게 수도원을 떠났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하늘은 흐렸고 먼 곳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푸타키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가 돌아올 거라고. 그가 구원을 가져올 거라고. 그러나 바람은 그들의 믿음을 비웃듯 폐허 사이를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이리미아스와 피에트리나가 떠난 뒤 수도원은 고요 속에 남겨졌다. 처음에는 사람들 모두 움직였지만 곧 피곤과 긴장에 눌려 서서히 제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슈미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푸타키는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먼 진흙밭을 관찰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였다.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희망은 이리미아스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 있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몇몇은 헛간을 청소하거나 쓰러진 돌담을 쌓았다. 그러나 작업은 형식적이었고 의미는 없었다. 그저 몸을 움직이는 동안 불안과 공포를 잊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푸타키는 가끔 손에 든 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 그러나 질문은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말로 꺼내면 그것은 배신이나 반항처럼 느껴졌다. 아이들, 특히 STK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몇몇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밤마다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고 외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바람, 빗방울, 먼 곳의 천둥 소리까지도 그들에게는 공포의 신호였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진흙과 습기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리미아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의 귀환이 없이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푸타키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리미아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구름 사이로 그는 단지 허공만을 볼 뿐이었다. 그 사이 피에트리나와 이리미아스는 도시에서 관료와 면담을 마쳤다. 그들은 수도원 사람들의 이름과 서류를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리미아스는 속으로 계산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는 마음 한켠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희망과 절망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돌아가기 전에 도시의 낡은 사무실에서 잠시 앉아 먼지를 바라보았다. 창밖의 빗방울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 마치 우리의 삶처럼. 수도원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낡은 건물의 소음, 물방울 소리,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도 그들에게는 경고처럼 들렸다. 밤마다 누군가는 벽을 긁거나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푸타키는 묵묵히 그 흐름을 지켜볼 뿐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무의미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들은 빈 벽과 기둥을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이 행동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절망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했다. 며칠 후 사람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리며 결국 모닥불 주위에 모였다. 모두가 침묵했다. 푸타키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리미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다. 희망의 잔재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희망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푸타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빛을 쏟아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이미 반복되는 탱고와 같다. 앞으로 뒤로 끝없이. 그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며 기록을 시작했다. 손에 든 연필로 허공의 시간을 적어 내려갔다. 물방울 소리, 바람 소리, 돌담 사이의 틈. 모든 것이 글로 남겨져야만 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듯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이리미아스와 피에트리나는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관료 절차를 끝내고 계획대로 사람들을 다시 관리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수도원 사람들은 일제히 모닥불 주위에 모였다. 푸타키는 그를 바라보며 미묘한 불안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삼켰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리미아스의 귀환은 구원일 수도, 새로운 속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리미아스는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준비됐는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도원 안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그는 그들을 나누어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오늘은 땅을 정리하고
농사를 준비할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곳을 유지해야 한다. 말은 간단했지만 사람들은 신중하게 따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듯했다. 푸타키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통제 안에 있구나. 그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 수도원에는 비가 내렸다. 그들은 오래된 창고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용히 각자의 공간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누군가는 벽에 기록을 남겼다. 누군가는 모닥불 주위에서 소리를 내며 의미 없는 의식을 반복했다. 푸타키는 조용히 연필을 들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소리, 발걸음,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만 세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이리미아스는 피에트리나와 함께 모닥불에서 떨어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다. 앞으로 뒤로 또 다시. 피에트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속에서 어떤 규칙과 질서를 읽어냈다. 그 후 사람들은 다시 새벽이 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 이리미아스는 그들을 이끌며 또다시 순환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지는 위에서 불확실한 땅 위에서 탱고처럼 움직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수도원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배웠다. 희망과 절망은 같은 한 걸음 속에 공존한다는 것을. 푸타키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빛을 흘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탱고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원의 사람들은 이리미아스의 지도 아래 끝없이 반복되는 탱고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그리고 뒤로. 비와 진흙과 습기가 함께하는 순환 속에서 그들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리미아스는 그 속에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탱고, 사탄의 춤은 끝나지 않았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